오늘 이번 영상에서 볼 거는 그 톤, 한국에서는 이제 감성 분석이라고도 하죠. 그거를 사전적 접근을 이용해서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구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여기서 사전적 접근이라는 건 사람이 미리 단어를 정해놓고 특정 단어의 경우에는 부정적, 특정 단어가 포함되면 긍정적이라고 사전,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사전에 기반해서 단어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단어의 빈도에 따라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의미하는 거고요. 사실 요즘에는 이제 감성 분석 구글에서 주로 이제 뭐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 이런 데서도 서비스하는 그 머신러닝을 이용한 감성 분석도 역시 존재해요. 그거는 제가 이제 아마 2부, 지금 이건 이제 1부라고 치고 이걸 모두 끝낸 후 2부에서 그런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걸 조금 볼 생각이에요. 우선 여기서는 조금 더 기초적이라고 해야 할지 하는 그 사전적 접근에 의한 방법론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고 pandas, regex, and os and csv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요. 우선 로컬 앤 맥도날드 이건 이 사람들이 영어 단어의 긍정 부정을 파악하는 사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컨텍스트가 아니라 회계 사업 보고서 기준의 컨텍스트에서 긍정 부정을 파악하는 단어장입니다. 왜 이제 회계적 혹은 사업 보고서 혹은 재무적 컨텍스트에서 따로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increase나 decrease 같은 단어가 일상생활에서는 증가가 약간 좀 더 긍정적인, 감소가 부정적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이제 회계적 컨텍스트에서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, 부채가 증가한다. 이거는 뭐 꼭 부정적일까요? 좀 애매하긴 하네요. 이런 식으로 조금 전문적 용어 컨텍스트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전을 만들어요. 이 논문의 제목은 When a liability is not a liability. liability, 부채가 아닐 때. 즉, liability라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는 좀 부정적이지만 회계적 컨텍스트에선 그냥 명사로 사용되거든요.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절을 해놓은 사전입니다. 그래서 이걸 불러올 건데 이 사전은 제가 지금 압축 파일에 올려놓은 것은 조금 옛날 버전이라서 업데이트를 이분들이 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혹시 연구를 이걸 사용해서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이걸 사용하실 분들은 그 업데이트된 사전을 이 사람들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기를 권하고 싶고요.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코드 11 딕셔너리라고 되어 있는 거 간략히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네거티브, 포지티브, uncertainty, litigious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bandoned 같은 경우엔 2009년은 라고 되어 있고 네거티브로 정의가 된 걸 볼 수 있죠.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단어와 네거티브, 포지티브, uncertainty, litigious 이 4개가 있고요. 긍정, 부정만 일단 갖고 와볼게요. 포지티브는 이 포지티브가 0값이 아닌 애들, 네거티브는 이 네거티브가 0값이 아닌 애들 가져와서 포지티브를 보면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. able, abundant, accomplished, 뭐 advance 이런 단어들. 뭐 제대로 있는 뭐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인 것 같죠. 자,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한 문서에서 이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를 세고 이 단어들 중에 하나가 그걸 총합을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톤 혹은 감성 측정의 사전적 접근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.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코딩 측면에서 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enable이라는 단어를 찾고 싶다. 그럴 때 A를 enable, enabled 두 개의 단어가 있는 문서라고 봤을 때 enable을 찾으면 둘 다 있는 걸로 나와요. 여기 D가 비록 있지만 이 enable이라는 문자열이 안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두 번 존재하기 때문에
두 개가 나와요. 뭐 목적에 따라서는 이게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. 다만 이제 정확한 사전적 카운트, 숫자를 카운트하고 싶다. 이 사전에 나온 단어만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런 걸 조절해서 저번에 레젝스 할 때 잠깐 얘기했던 바운더리를 양쪽에 지정해주고 하면 한 번만 찾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. 이런 부분, 세세한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일일이 이거를 여기서 하나씩 붙여 넣어가면서 찾기 귀찮으니까 이 포맷을 사용해서, 텍스트 포맷을 사용해서 이 가로 안에, 중가로 안에 이 단어가 들어가도록 해서 찾아도, 그래서 컴파일을 한 다음에 찾아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건 그냥 뭐 그냥 사소한 테크닉 같은 건데 모르면 또 알면 아는 대로 좀 편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붙여놨습니다. 그러면 뭘 할 거냐? 하나의 도큐먼트에 대해서 이 리스트 전체, 포지티브, 네거티브 리스트 전체를 루프를 하면서 그 도큐먼트에 각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세는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. 자, 첫 번째 도큐먼트에 대해서 리스트를 루프하고, 그 다음 각 리스트 엘리먼트에 대해서 몇 번 나왔는지 세고 그 숫자를 더하고, 그 다음에 더해진 숫자, 최종적으로 더해진 숫자를 반환하는 이거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첫 번째 몇 번 나왔는지는 위에서 봤듯이 refind all을 하면은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여기 A에 enable 2번, 3번, enabled 1번, enable 1번, enabled 1번 이런 게 있죠. 그럼 enable에 바운더리를 해서 세주면 정확하게 4번을 찾아주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이거의 길이가 곧 몇 번 나왔는지, 이 경우엔 4번을 찾아주는 걸 볼 수 있죠.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컴파일을 사용해서, 자, 포지티브 단어 안에 있는 각 P에 대해서 P를 이 포맷 펑션, 텍스트 포맷을 이용해서 컴파일을 해주고 그 컴파일된 엘리먼트가 A에 들어있는지 찾아주는 그런 펑션이에요. 자, 컴파일하고 이 컴파일한 거를 find all 펑션에 넣어서 A에 이 find all에 A에 그 컴파일된 패턴이 존재하는지를, 만약에 그 패턴이 존재하면 길이가 0보다 길면 몇 번 했는지 그 리스트를 반환하는, 프린트하는 펑션입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돌려보면요, 지금 안 나와요. 왜 안 나올까요? 분명히 여기 enable이 있는데 왜 안 나올까? 여기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? 그런데 있어요. 있는데 왜 안 찾아주냐면 대소문자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사전을 앞서 보시면 여기 다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제가 만든 이 A라는 문장은 다 소문자예요. 당연히 그래서 소문자를 찾으려고 하면, 대문자를 소문자 열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는 것이죠. 그래서 뭐 전부 대문자로 변환하거나 전부 소문자로 변환하거나 통일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고, 마지막으로 이 ignore case re.i를 하면은 이 찾을 때 이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.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거를 사용하시면 돼요. 자, A는 이렇고, lower를 하면 다 소문자로 변경, upper를 하면 다 대문자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컴파일 할 때 대문자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. 자, 그러면 이제 그 대문자 컴파일된 결과를 사용하면요, 여기서는 다 이렇게 찾아주는 걸 볼 수 있어요. enable 4번, enabled 2번 나오죠. 여기서 enable 하나, 둘, 셋, 넷, enabled 2번. 그래서 문서를 다룰 때, 특히 이제 한글은 그 개념이 없지만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. 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re-i를 사용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. 비록 소문자에 대해서 찾고 있지만, 소문자에 대해서 대문자를 향해 찾고 있지만 이 옵션 때문에 그 차이를 무시하고 찾아주게 됩니다.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제가 임의로 만든 하나의 문자열이었지만, 이제 실제 도큐먼트 아무거나 제가 하나 고른 거예요. 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자, D는
아이템 7에 있는 00100으로 이 문서예요. 그럼 이거는 매니지먼트 디스커션 앤 애널리시스, 주로 이제 경영자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걸 포함하는 부분인데요. 이렇게 길게 문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이건 제가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고른 건데,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열고 D를 보면 이런 긴 문서예요. 여기서 긍정적인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찾아볼게요. 다 동일해요. 다 동일한데 이제 이 A 부분, 여기 있던 A 부분을 D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. 그래서 동일한 걸 돌리면 이제 despite라는 단어가 2번, gain이라는 단어가 2번, improved, improvements가 각 한 번씩 나온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지금 count 펑션이 있는데요. count를 0에서 시작해서 count는 count 더하기 이 길이를 해주기로 했거든요. 그럼 total count는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총 6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. 제가 문서에 가서 직접 찾아보진 않을 건데 아마 정확할 거예요. 예. 그럼 이제 긍정 부정을 따로 세고 싶다. 그럼 뭐 비슷하게 하면 돼요. count positive를 0에서 시작하고, 마찬가지로 이 positive 목록에 있는 단어 각 P에 대해서 컴파일하고, 컴파일한 걸 찾아서 길이를 구하고, 그 구한 길이를 더해 나가면 됩니다. 그러면 위에서 마찬가지로 6번. 부정적 단어는 볼까요? 부정적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왔네요. 이 경우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밑에는 이제 CSV에 이 결과를 더하는 건데, 이거는 코드 참조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왜냐면은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이 CSV에 이 새로 한 줄씩 더하는 걸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선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.